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국민 소환제 등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짚어볼 텐데, 자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민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유재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 영상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지니즘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장면이었습니다.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부터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늘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를 본인의 대선에 관련한 어떤 뭐 공약 발표의 성격으로 아마 생각하셨듯 보여요. 조기 대선을 만약에 가정한다면, 예,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잘사니즘이란 또 신조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잘 사라고 생각이 나서 저희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다. 뭐 성장의 방점을 찍으셨으니까 다 좋은데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신뢰를 얻기 위한 작업이 없이는 아무리 오른쪽으로 급변침을 해도 이 믿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성장을 하게 뭐 이념이 무슨 필요가 있냐, 성장에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불법 파업을 한 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기 지극히 어렵게 만든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반도체 개발함에 있어서 제약 사항으로 계속 지적을 했었던 52시간제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입장을 관철시킨 후에 이 얘기를 하셔야 국민들께 울림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장윤 변호사 말씀 주실까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려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예. 좀 많이 들었어요. 근래에. 일단 정치인은, 특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이념, 이런 경도된 사상에는 비교적 자유로웠던 정치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 비주류로서 대선 주자로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사실상 행정력을 인정받았다는 건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좀 명쾌하고 뭐 사이다 이러고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어려웠던 뭐 아주 상징적인 거는 그 뭐 계곡을 정리한달지 정비한달지 예. 뭐 이런 부분으로 상징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당대표가 되고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여러 사법 뭐 리스크다 뭐다. 저는 이 부분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저인망식으로 왔다는 부분도 부인할 수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좀 가려졌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 대표로서 넘어서서 민주당에 이제 좀 상수화되고 있는 대선 주자로서 예, 명료한 이런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될 책임이 이 두 어깨 위에 이미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정치적 이력이 뭐 노선 이런 부분과는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노선을 위한 노선, 이념을 위한 이념. 예,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파이를 키우자. 그리고 좌우 이런 부분보다는 추경 필요하면 빨리 하고 국민 민생 먹거리에 집중하자라는 메시지는 저는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을 좀 긴장케 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유재하 변호사님 긴장하셨습니까? 별로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깜빡이도 긴장이 안 됐어요. 긴장이 안 됐는데 깜빡이도 켜지 않고 우회전하는 것 자체는 예,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 내용 자체도 저희 국민의힘이 성장의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그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좋습니다. 예, 문제는 말보다는 실천 아니겠습니까? 실천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뭐 백약이 무효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성장 얘기했는데 AI 시대에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를 예. 잘 만들어야 되는데 반도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이 원하는 건 주 52시간제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예, 근데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 민주당 또 후퇴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정치개혁 아젠다 중에 하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정치개혁 아젠다 중에 대선 공약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 내세웠죠. 예. 불체포 특권 포기. 그거 내세웠다가 나중에 본인 체포영장 들어오니까 그거 번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하시는 건 좋은데 그걸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이제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이제 얘기는 말은 그냥 허황될 뿐이죠. 네. 두 국민의힘 분들이 다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무섭지 않고 긴장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자, 김지호 대변인 더 무섭게 해주세요. 긴장되게. 제가 뭐 이재명 대표님 성남시장 시절부터 예. 지지자로 지지했고 경기도 지지자 시절에도 비서관으로 근무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행정력, 정치력이라는 게 예. 이재명은 합니다. 음. 이걸로 응축돼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사실 저희 당에서 많은 비판 받았습니다. 예. 면전에서 굉장히 혼도 많이 났고요. 그런데 결국은 여야 합의해서 금투세 폐지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모수계획 같은 경우도 굉장히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성은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반도체법 관련해 가지고요. 그동안 어떤 당 대표가 그렇게 직접 토론회도 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반론을 제기할 때 명쾌하게 설명한 예가 있었나요? 저는 오늘 사실 굉장히 여태까지 많은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지만 오늘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구나. 뭔가 좀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국정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보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소년공 출신 정치인이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의 정책도 포용하면서 정말 협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고무적이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대표 연설을 할 때 이제 항상 단골 메뉴로 이제 다른 당에서 야유하잖아요. 오늘 또 국민의힘에서 말로만 하고 또 법인카드 사용한 거나 토해내세요. 뭐 이런 말씀하셨던 분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말하셨으면 이제 다시 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좀 여유를 좀 느껴진 부분은 있었긴 했었는데 자 우리 윤석 대변인 어떻게 보셨는지 아까 그 반도체 특별법 연장해서 말씀 주시면 예, 일단 뭐 그렇게 여유 있게 받아치신 부분은 좋은 상황이라고 그죠? 봅니다. 예. 내일 저희가 이제 할 텐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야유하면 야유를 안 적게 하실 거야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예, 있어요. 여유를 좀 보여주세요. 전보다는 좀 예. 덜하게 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폭을 넓혀서 말씀하신 걸 일단 환영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맞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실과 성장에 방점을 두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기본 사회 얘기하기가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 성장으로 이제 돌아서 중도층과 또 보수 일부까지도 포용하겠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주 4일째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건 또 노동자들에게 좋은 거고 기업들에게 안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 주 4일째를 하면서 성장도 하는 그런 마법을 갖고 있다면 주 3일째는 왜 안 되겠어요? 예. 본인이 당선된다는 전제에 5년 안에 이걸 하겠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그런 마법의 지팡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가 경제학 경영학을 전공하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런 건 없어요. 우리나라 현실에 우리가 지금 주 5일째 한 게요. 2003년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20년 정도 지났는데 4.5일 하다가 4일을 한다. 이 유럽도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다시 지금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못 사니까요. 그럼 이거를 알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냐? 이거 도대체 연설문 누가 썼는지 그분 좀 오셔가지고 제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주 4일째는 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도 이전에 있을 때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았을 거예요. 저희 당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저는 그분이 아이덴티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주 4일째 네. 반론해 주세요. 그런데 도대체 이제 정체가 뭐냐? 노동시간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물리적 시간이 길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다, 정비례한다라는 공식은 깨진 것 같고 제가 총선 기획단 할 때 이제 뭐 정책적인 면, 뭐 무슨 면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분들 만난 적이 있는데 뭐를 좀 건의하고 싶냐 했는데 정말 2030 직장인들이었어요. 기자분들이셨는데 잘 주 4일째 반드시 좀 관철시켜달라고 기자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게 아주 깊이 있지는 않지만 좀 이제 화두로 왜냐하면 뭐랄까 이제 노동시간 대체 왜냐하면 이 노동을 대체하는 AI 무슨 이런 기술들 예. AI 또 보편 기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왜냐하면 기술이 인력을 대체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다음에 이 인력을 어떻게 노동 구조를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되니까 이제 긴 어떤 그런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화두를 던진 거에 저는 공감하고 다만 이제 뭐 자영업자분들은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주 4일제도. 그러니까 바로 4일제 얘기한 건 아니었고 4.5일제에서 뭐 그렇죠. 주 4일제 예, 예. 뭐 이렇게 방향은 얘기는 예,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AI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이제 안타까운 게 여러 뭐 이걸 보편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제조업체도 뭐 여러 뭐 방송 뭐 할 것 없이 다 인터넷처럼 정복이 되는 건데 이 정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엄청 삭감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 얘기할 저는 거기에 대해선 정말 자격이 있나라고 좀 묻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 유 변호사님 말씀하실까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뭐 선회할 수 있겠지만 예. 실제로 AI 때문에 이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 근로 시간이 단축될 여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만큼의 AI 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AI 시대를 빨리 도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노동 시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의 그 사이클에서 이루어질 일을 한 번에 이루어질 것처럼 하는 게 사기죠. 그게 거짓말이고 아까 그래서 그 김지호 대변인께서 이재명은 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이재명은 거짓말을 합니다가 되지 않도록 실천으로 이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김지호 대변인. 그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이 과거에는 맞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 기업에 속해 있고 또 노동 시간이 길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산출물로 나오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그 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노동 시간도 줄여야 된다.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그러면 그러한 가처분 소득을 기본 소득으로 국가가 좀 보조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특정 기업에 속해 있지 않는 프리랜서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 어떠한 직종이 많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AI, 공장 자동화 여러 가지 노동 환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근로 조건이 나올 수 있고 그러려면 사실 노동 시간도 줄어들고 정말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일부러 인간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또 인간은 다른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고 그 창의적인 것에 막 책상에 앉아놓고 한다고 산출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좀 미래지향적 아젠다를 던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첨언이라면은 예. 우리가 지금 과학 탐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AI가 발달을 하면은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건 아주 보편적인 진리에 가까운 얘기이긴 한데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러냔 말이에요. 한국 경제에서 상당 부분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모 큰 그룹의 전자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예. 그 회사가 반도체 개발하기 위해서 주 52시간제 3년만 봐달라고 그랬어요. 3년만. 그걸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규제에 대해서 장벽을 치고 있는 당의 당수가 나와서 우리 성장으로 가야 되고 갑자기 하니까 우리가 가슴이 웅장해졌다가 주 4일째 얘기하니까 그 사이의 간극은 너무 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예. 제가 노동자의 뭐 예. 권리라든지 노동시간 줄여야 한다는 게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줄일 거 아닙니까? 그만한 생산성을 확보할 만한 마법을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나요? 그 질문이에요, 저는. 그 삼성전자가 오해받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그 주 52시간을 폐지하자는 게 아니고 전체 1년 그 노동 총량 중에 그 시간을 유연하게 쓰자는 거거든. 근데 그렇죠. 좀 오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달라는데 안 해주잖아요, 지금. 지금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해주니까 설득을 하는 거 저희가 아니에요. 이런 어떤 화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설득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몰아붙이시면은 안 하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아니, 잠깐만요. 예, 제가 교섭단체 삼성전자 관련해서 오해를 하게 했다는 말씀은 네. 주 52시간제를 삼성전자에서 깨달라고 했다고 제가 말했다는 아니, 그러니까 걸 그런 들었잖아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 무슨 말씀을 드린 말씀이세요? 거예요. 그렇게 듣는 분이 없죠. 예. 이걸 유연하게 해달라는 건데 그걸 안 해주고 있는 거 근데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예, 장 첨언하자면요. 변호사님. 예. 이제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52시간을 좀 유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예. 이 삼성 반도체 부분에서 정말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막 보도되고 하는 걸 좀 유심히 봤는데 예. 이제 삼성에서는 이제 기간 왜냐하면 이게 뭐
시장에 나가기 전에는 집중적으로 뭐 봐야 되는 시간도 음. 있고 뭐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연장을 해달라고 계속 허가를 내고 이런 시간이 좀 타 기업보다 많았다는 건데 예. SK랑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훨씬 생산성이 높고 이제 어떤 매출도 높이 났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특히 TSMC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거기가 집중 이제 투입 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근로자들한테. 예. 근데 연봉을 굉장히 많이 주고 아주 단기간에 했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보장을 해줬는데 그게 다시 노동 시간은 좀 단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라는 좀 반론이 나오고 있어서 이건 뭐 여야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예. 정말 미래 먹거리 문제니까 막 열어놓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국민 소환제인데 이 국민 소환제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국민 소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강론은 아직 오늘 발표는 되지 않았다고 예. 이제 언론이 평가를 하던데 예.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 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자체적이나 뭐나 이제 정책적인 실책이 있고 이 유권자들의 어떤 마음을 얻지 못했을 때 이걸 비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유권자들한테 부여되는 게 투표를 통해서? 맞는데 국회의원은 사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선출직 중에서는 상당히 정점에 있는 직책인데 이걸 계속해서 4년을 그냥 인내해야 되냐. 굉장한 실책이 있고 이 유권자들이 민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한번 입법적인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공감을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쉽게 말하면 탄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심지어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손으로. 법은 거치지 않고 예. 저는 그 국민 소환제를 제안한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굉장한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해도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위증교사라든가 뭐 대장동이라든가 대북송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 결국 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권자인 국민의 무력감을 대변하기 위해서 제 생각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스스로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예. 취지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음. 다만 그렇게 국민 소환제가 도입되면 아마 그 1호 대상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될 겁니다. 아, 김주호 대변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국민의힘하고 여야 합의해서 그냥 국민 소환제 예, 바로 국민 소환제 바로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예. 국민의힘에서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게요. 19대 대선 때 5명 후보 전부 다 개헌 통해서 그거 하자고 공약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도 개헌안에 그게 들어가 있었고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전당대회 할 때 작년 7월에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이렇게 새로운 내용처럼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야 합의 거기서 해주면 저희가 받아요. 저희 제안을 했으니까 예. 저희가 제안을 먼저 한 거랑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 했다니까. 이재명 대표 1호로 빨리 갑시다. 그 부정 비리 직무 태만 등의 이유로 국민 신뢰를 잃은 의원들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 임기 중에 이제 국민 투표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럼 이거는 그 국회의원들도 진짜 실제로 시행되면 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지금도 법안이 발의된 게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개헌 사항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비명계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 앞서서 나가고 있다는데 안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또 김현정 뉴스에서 얘기를 했으면 두 가지 시각인 것 같아요. 다양성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통합을 해치고 분열을 이끌고 있다. 이런 해석인데 내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지호 대변인. 이게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정치는 기다림과 타이밍의 미학이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당의 그런 대권 주자분들이 음. 김문수 장관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지금 우리 김문수 장관이 예. 정말 일생일대 별의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탄핵되기 전이니까 예. 지금 아무런 메시지를 안 내고 있어요.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이다. 예. 아니 지금 뭐 별의 순간이 왔는데 얼마나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홍준표 시장, 한동훈 대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런 타이밍의 미학은 조금 잘 이렇게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라면은 같이 경쟁도 하고 뭐 여러 명이서 이렇게 뭐 선거도 하고 이렇게 할 태세인데 지금 현 상황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뭐 본인이 뭐 탄핵될 이유가 없다. 뭐 지지자들은 5만 명씩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고 예. 법원은
약탈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좀 탄핵을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우리끼리 그렇게 경쟁하고 분열할 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도 하면 안 되나요? 네? 이 정도 말씀도 하면 안 되나요? 아니 하셔도 되죠. 하셔도 되는데 김문수 장관의 예를 들면 지금 좀 더 이런 얘기를 해서 기다려야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본인들의 됩니까? 득표 전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하셔도 되죠. 예. 네. 그 민주당 내부의 동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예. 단독 인터뷰를 단독 했는데, 인터뷰 한겨레.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이제 내가 그 어떻게 그런 배경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셨지만 예. 그 행가를 보면 지난 대선 얘기를 좀 했어요. 지난 대선 참 결과 유감스러운데 상대가 손쉬운 상대로 여겨졌는데 네거티브 선거로 흘러가서 페인이 돼버렸다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네거티브 선거로 흐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또 다시 네거티브 선거로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플레이를 하고 계세요? 그 치어리더입니까?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제 플레이입니까?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의 아성을 흔들려는 시도로 보이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 선거로 또 다시 이어져서 우리가 억울한 패배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네거티브 당할 수 있는 네거티브 요소가 많은 결함 있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뭐 후보 교체론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민주당에 후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정확한 워딩이 이겁니다. 민주당이 이기려면 조금 더 포용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경쟁자가 없다. 그럴수록 확장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네.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런가요? 인터뷰 원문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방금. 자, 장 변호사님. 민주당에도 대선 전략이란 게 있으니까요. 예. 지금 후보를 그렇다면 다른 부분으로 지원하는 이런 전략이 전 문재인 전 대통령 머릿속에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는 거죠. 저희가 0.73%포인트 차로 패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뒤에 민주당만 불행해졌으면 뭐 모르겠어요. 국민이 불행해졌어요. 지금 현실에도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저는 역사책에 정말 비겁한 지도자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재판부를 공격하고 거기에 국민의힘 자유롭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이 패배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대선 주자는 이재명 대표가 거의 상수입니다. 김경수 지사 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2등 주자니까요.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 전략에서 잃어봤을 때 그러면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단점이나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거론되는 건 확장성, 포용력 그리고 이런 어떤 뭐 아량 이런 게 좀 다소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예. 그걸 좀 메워줘야 된다는 주문이 이재명 대표라는 대선 주자를 상수로 두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더 잘할 겁니다. 전 그 길을 당연하지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예, 윤석 대변인은 아직도 안 가고 있으면 너무 늦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어쨌든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서라도 그것을 보완해 준 역할을 이미 했어야 하는 상황이 민주당 상황이라고 보는데 유시민 작가가 네 분의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거의 뭐 악담에 가까운 발언을 해서 지난주에 좀 뜨거웠죠. 예. 예를 들어 직업을 바꿔라 하는 얘기는 진짜 다시 안 볼 사람한테는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단 말입니다. 책이나 읽어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하. 그래도 되는 당이 돼버린 겁니다. 민주당이. 안타까워요. 예. 제가 좀 이건 반론을 해요. 예, 우리 김재 대변인 유시민 말씀. 작가님이 예. 저희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갑자기 선수끼리 아니 작가시고 평론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민주당이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요 유시민 작가님은요 예.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혹독하게 지난 2017년에 비판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좀 정치권의 진로의 원로이신데 그것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민주당으로 얘기하시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요. 근데 어른이시죠. 몰랐네요. 예. 예. 아니 그런데 제가 좀만 첨언하자면 예, 제가 장 변호사님. 이걸 들었어요. 이 방송을. 근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걸 텍스트로 보면 저도 처음에는 정색하고 말한 것 같은데. 너무 좀 그러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겸이 형 있잖아. 옛날에 복사집하고 이럴 때 나랑 만나서 그때 뭐 축구팀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총리하고 나 장관하고 우리 사실 할 때까지 한 거 아니야. 형 그러면 이제 책 좀 보고 뭐 이런 뉘앙스예요. 어쨌든 예. 전체적인 약간 맥락은. 유쾌한 뉘앙스가 있긴 했어요. 약간 반도. 예, 예. 그리고 거기가 이제 유튜브잖아요. 예, 예. 정식 방송 예. 채널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점도 있다라는 점을 이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 네. 자 근데 문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주변에 좀 강경한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좀 강성 친명 인사들을 겨냥한 듯한 말씀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김지호 대변인 같은 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 어찌 됐던 이재명 대표가 2번 당 대표를 연임했고 예. 총선에서도 대승했고 지금 예. 탄핵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말씀은 저희가 좀 새겨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좀 겸허하게 새겨 듣고 제가 주말 동안에 여러 단체 행사에 갔는데 저희 선배님 후배님들도 예. 우리가 발언에 조금 조심해야겠다. 우리가 뭔가 좀 포용력을 갖고 당 인사들을 함께 껴안아서 가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당내 이제 분위기는 포용으로 가고 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